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장 핫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규수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쉬고 왔더니 시장이 주초반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그쵸.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초반은 또 월요일하기보다는 5월 말이라는 기대 아니면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는지 몰라도 급하게 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슈는 먼저 국내 이슈 좀 다뤄보고 주가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QT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죠. 어제 지방선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확인들 했을 텐데 윤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에서는 기대되는 정책발 수혜주를 찾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반합을 통해서 이제 정이나 반이냐는 이제 정책 수혜주를 보자라는 거는 정이고 정책 수혜주보다는 조금은 다른 결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둘 다 정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뭐 한 달도 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론이나 이제 힘을 실어주는 쪽이 지금 경기가 조금은 많이 이제 어쩌면 하드랜딩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더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수혜주를 봐야겠죠.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혜주를 보시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아마 그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었죠. 뭐 대체로 에너지 관련주를 네, 대표적인 맞아요. 종목들이죠.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뭐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긴 합니다만은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체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경기에 이제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그 지방 정부가 이제 지방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 힘이 실어준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당장 오늘도 지금 현재 선거 후에도 오늘 증시가 별로 반등이 안 나왔었죠. 네. 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재료 자체가 지금 당장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은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주변 여건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증시가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런 어떤 신정부 정책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굉장히 큰 호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나왔던 그런 정책보다는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법인세 인하, 아마 지난주에 한번 다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법인세 인하라든가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법인세 인하는 분명히 기업들의 실적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직전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말로만 했지만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없었고, 거의 없었죠. 이번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봐야 됩니다. 다만 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가 진행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혜줬다 보기들은 규제 완화와 또 그리고 법인세 인하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이제 동의하고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이제 민간에서 자.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을 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봇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삼성그룹이 그쵸. 향후에 우리 생산성이나 일자리 기회를 어디서 찾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화두를 갖고 가는데 또 로봇일 수 있지 않겠냐. 그쵸. 그리고 때마침 오늘 M&A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그 분야를 좁혀서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발 정책 모멘텀이 신재생으로 왔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이제 뭐 시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해상 풍력 관련해서 이 발굴 사업을 조금은 지역을 보고 있다라는 정부의 뉴스도 나온 거 보면
풍력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까지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대기업과 여기 법인세 인하라든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 집단이 상당히 많은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정도까지 좀 짚어봤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하단에 보니까 조선 기자들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 말씀 주시면서 학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뭐 지금 이런 정부 정책은 수혜주들이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맞아요. 에너지 쪽은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한 어떤 주가 반등 여력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의 모든 이제 긍정적인 어떤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요. 이러면 아직은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법인세라든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수혜주로 그나마 좀 꼽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앞으로 이제 정부가 새로운 규제 완화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주 52시간 근무.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업체라든가 일부 업체들이 조선 이제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야근을 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또 중대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손봐주게 되면 어느 쪽에 더 유리한 어떤 수혜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뭐 국내 대기업들과 그러면 이제 조선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뭐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는 워낙에 저평가율이 좀 많아서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 조선주뿐만 아니라 반도체랑 다른 뭐 다 올라갈 거를 일단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나마 그 안에서 좀 압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선과 그리고 기자재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이 대표적인 어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선주 중에 뭐 현대 위포조선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조선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됐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 턴 어라운드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위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겠고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한국 카본입니다. LNG선을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카본의 실적은 오히려 제가 보기엔 조선주들보다는 올해 카본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압축을 한다고 한다면 현대 위포조선이나 한국 카본 같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수혜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한 이슈죠. QT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뭐 6월부터는 뭐 475억 달러씩 3개월에 걸쳐서 좀 축소를 하고 9월부터 2배를 증액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유동성을 QE와 반대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이라서 시장에서는 여러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또 JP모건의 회장이죠. 다이먼 회장이 긴축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허리케인, 경제의 허리케인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흔들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을 맞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이게 참 근데 정하고 반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렵죠. 얘기하면서 좀 풀어볼까요? 왜 정으로 들으셨는지.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맞아요. 일단 네. 제가 뭐 정을 들었던 부분들은 네. 일단 QT를 시작을 하더라도 증시의 영향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로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적을 것이다. 그렇죠. 일단 이미 이제 이런 어떤 양적 추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많이 반영됐고 또 금리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들도 이미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고 또 QT가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어떤 미치는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만, 뭐 아직은 힘들겠습니다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충격 여파는 더 적을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봉쇄 해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QT라든가 또 양적 추세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또 높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QT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너무 민감하게 가져갈 만한 부분들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기보다는 반대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제 QT를 시행하는 와중에 연준이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그쵸. 주가를 부러뜨리거나 이런 거보다 물가가 어떻게든 잡힐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QT를 시행하면서 물가가 잡혀가 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데 QT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 더더욱 강한 긴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때는 이제 중국의 봉쇄의 영향을 받아서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6월 정도는 물가가 5월에 한번 피크아웃해서 약간은 온기가 도는 것 같은데 6월 정도의 물가 한번 보고자 하는 심리는 좀 강해질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단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좀 60일선은 못 뚫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물론 QT라는 자체가 명목상으로는 돈을 뺏어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20% 이상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하면 또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리세션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좀 기다림과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함이 6월 정도는 좀 물가 지표로 확인하는 네. 중순까지 그 정도는 좀 감안하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QT와 관련돼서는 이 시간 이후에 더 많은 관심과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아니면 QT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역시 이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제 QT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의 시점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양적 축소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치고 갈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 올 때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 정책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봉쇄 해제가 진행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글로벌 인플레를 조장했던 부분들은 전쟁과 함께 중국의 봉쇄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일부 해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인플레 우려감들이 조금씩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을 쳤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서라도 공격적인 어떤 양적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는 어떤 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양적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된 데 따른 수혜주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봉쇄 해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 아직은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이제 규제 완화에 따라서 해외 쪽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중국이 만약에 해제가 좀 더 장기화되게 되면 중국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카지노 관련 중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하고 에너지 관련 중에서는 OCI 같은 종목들 이제 시작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양적 축소가 진행되는 시장에서 상당히 틈새 유망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CI를 말씀해 주셔갖고 에너지 얘기가 나와서 바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에너지라는 그 카테고리이지만 사실 좀 태양광이나 조금은 화석 연료가 아닌 신재생 쪽에 더 관심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이끌어나가고 보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게 되면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었던 그 생산량을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주가가 내지는 유가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물론 에너지 자체에만 놓고 보는 정반합이긴 하지만 아마 우리가 답은 미리 아마 OCI라든지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은 이미 좀 나온 것 같지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합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반인데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는 하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에너지에 대한 투자냐 그렇죠. 아니면 이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치고 있잖아요. 유럽이 저렇게까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차원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에너지와 관련 투자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나 그렇죠. 이런 쪽에 더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강해지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들은 거예요. 거의 뭐 똑같죠. 뭐 의견 똑같습니다. 뭐 네. 이제 단추는 반대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보는 시각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펙 플러스에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증산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석유를 생산업 종목들 뭐 SOE라든가 GS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주가에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여전히 이제 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뭐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빼고 뭐 증산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뭐 유가를 급락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산유국 자체적으로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고유가라고 하는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고유가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기존에 이제 뭐 유가 석유 증산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종목군들은 SOE라든가 GS 같은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에너지 관련주는 여전히 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국에 대한 어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려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시 바라고 여전히 뭐 다른 대체 에너지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봤고요. 바로 한번 필승 종목까지 이어져 가볼까요? 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종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에너지 관련 쪽은 뭐 태양광과 또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습니다만 원전은 시세가 좀 많이 나서 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풍력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각국의 어떤 풍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풍력에 대한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OCI입니다. OCI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최근에 지금 현재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상대로 강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 쪽에 모든 매매가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상대로 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태양광 하게 되면 OCI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라든가 반도체 웨이퍼 등의 모두가 이제 이 폴리실리콘이 쓰이고 있는 업체로서 폴리실리콘 분야에서는 국내 1위,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글로벌 에너지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OCI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강하게 늘어날 수 있고요. 과산화 수소라든가 여전히 새로운 분야, 나머지 화학 섹터를 중심한 실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올해 영업이익 약 1조 정도가 예상이 될 정도로 실적 호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다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에 대한 관심을 좀 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름폭도 적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목표가는 제가 조금 높게 16만 원 정도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지만 조금 더 멀리 크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16만 원 보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OCI까지 오늘 빌드업이 제대로 이제 에너지 관련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으로 왔는데 무료 방송 혹시 있을까요? 자, 오늘 무료 방송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오늘 3시 50분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제가 요즘 중국 쪽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 증시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한다면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군들과 섹터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드릴 겁니다.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만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